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과학 시간입니다.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1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의 구조와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식물의 분류 2번 작은 2번의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피셨나요? 이제 과학책이고요. 차례고 11쪽 11쪽 펴주세요. 11쪽 펴시면 1단원 식물의 구조와 분류에서 두 번째 식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식물의 분류 펴셨나요? 네. 자,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글씨 좀 키워볼게요. 옥수수는 고사리보다 무궁화와 더 가까운 관계다. 옥수수와 무궁화는 모두 종자를 만들지만 고사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자의 유무는 식물의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식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옥수수와 고사리가 있는데요. 옥수수와 고사리 중에서 옥수수나 고사리는 전부 풀이죠. 옥수수나 고사리 이건 다 풀입니다. 풀 종류예요. 식물이죠. 근데 무궁화는 어때요? 나무예요. 얘는 나무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무궁화와 더 가까운 관계래요. 그런데 옥수수와 무궁화는 모두 종자를 만들대요. 종자라는 건 뭐죠? 씨앗이죠. 씨앗을 만드는데 고사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자의 유무는 뭐냐면 있고 없고 그걸 말합니다. 유는 있을 유, 무는 없을 무. 그래서 종자가 있고 또는 종자가 없고 그것은 식물의 분류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식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옥수수와 무궁화 그림 있죠?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근데 고사리는 종자가 없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제 되는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그 밑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세요. 식물을 분류하는 핵심적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우리 주변의 식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식물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여러분들 그 다음 장 펼쳐주세요. 그 다음 장 112쪽. 12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분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네모 박스에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3명의 학생이 누구냐면 민식이, 승희, 은하가 있어요. 자, 민식이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산지에 따라 토종식물과 귀화식물로 나뉘었어. 그러는 거예요. 1번의 민식이. 예, 민식이는 나는 원산지에 따라서, 원산지라는 거는 어디서 났냐 이거죠. 국산이냐, 또 중국산이냐, 또 베트남산이냐, 또 요즘은 북한산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북에서 온 고사리 같은 거는 이북에서 많이 채취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산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토종식물과 귀화식물 이렇게 나뉘었어 라고 합니다. 누가요? 민식이가. 원산지, 이게 어디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토종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겠죠? 귀화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걸 말해요. 이렇게 해서 나누었고요. 자, 승희라는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용도에 따라 약용식물과 독성식물로 나뉘었어. 그럽니다. 얘는 또 약용, 또 독성 이렇게 나뉘었대요. 약용식물, 독성식물 이렇게 나뉘었대요. 아까 민식이는 토종식물, 귀화식물 이렇게 나뉘었다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은하라는 학생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볼까요? 나는 떡잎의 수에 따라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뉘었어.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눴다고요? 떡잎의 수에 따라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이렇게 나뉘었대요. 자, 이게 세 학생이 틀리죠? 틀리게 이렇게 기준을 틀리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명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분류하는 기준이 맞을까 한번 그 밑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학생 중에서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으로 식물을 분류한 사람은 은하이다. 은하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보실게요. 은하는 떡잎의 수에 따라, 얘는 떡잎의 수에 따라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얘만 고유한 특징으로 식물을 분류한 거예요. 예, 특징이 다른 사람들은 임의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어떨 땐 이렇고 이 사람이 이거는 베트남산이 아닌데 베트남산이라고 표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승인은 용도에 따라서 약용식물과 독성식물로 나뉘었다는데 용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약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은학 학생이 얘기한 떡잎의 수에다. 떡잎의 수는 딱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 따라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 외떡잎, 쌍떡잎 이렇게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확한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의 학생 중에서 여기에 또 나오네요. 봐요. 3명의 학생 중에서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 네,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 이건 이제 이파리에 따라서 그렇게 외떡잎, 쌍떡잎 이렇게 나눴다는 게 분류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류한 사람은 은하이다. 누구냐면 은하가 과학적인 기준에 기초한 분류 방법으로 구분했고 민식이와 승희는 사람들의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에 식물을 과학적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식물의 분류 기준 보이시나요? 네, 그 밑에 보실게요. 네, 식물의 분류 기준 있습니다. 자, 식물의 분류 기준이에요. 뿌리, 줄기, 잎이 구분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뿌리, 줄기, 잎이 구분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식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니요. 이거는 식물이긴 한데 뭐 도대체가 뿌리인지 줄기인지 잎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게 있죠.
네, 이끼 같은 게 있어요. 이끼. 그런데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로 갈 때는 선태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끼처럼 이끼류, 요거는 소리끼인데요. 소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니요 그러면 요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구분이 되나요? 그랬을 때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가 네 그렇다면 구분이 된다면 그렇다면 종자를 만드나요? 또 물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종자를 만드나요? 그랬을 때 아니요 종자는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종자는 만들지 않아요. 종자를 만드나요?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러면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은 고사리 같은 거를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종자를 만들지 않아요. 고사리는. 그쵸? 네. 그 다음에 종자를 만드나요? 그랬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시방이 밑씨를 감싸나요? 그랬어요. 그럼 시방이 우리가 시방은 씨가 들어있는 방을 말하죠. 시방이 밑씨, 그 아래 씨를 이렇게 감싸고 있나요? 방처럼 그랬을 때 아니요. 그랬을 때는 겉씨식물 그래요. 겉씨식물 어떤 게 있냐면 소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는 솔방울이 있죠. 열매가 바로 솔방울이잖아요. 솔방울이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방이. 그게 씨잖아요. 그랬을 때 소나무가 겉씨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밑씨를 감싸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나왔어. 네라면 그렇다면 떡잎이 2장인가요? 그랬을 때 아니요. 그러면은 속씨식물이긴 한데 왜 떡잎식물이에요? 떡잎이 2장이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거겠죠. 그리고 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떡잎이 2장인가요? 그러면 네라고 2장이면서 2장이면 속씨식물에 속하면서 쌍떡잎 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나무 같은 거 책에 보시면 요 감나무가 있죠. 감나무. 그리고 외떡잎 식물에는 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쪽으로 가실게요. 네. 오른쪽 옆쪽으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 포자라는 것은 씨가 아니고요. 몸체가 있잖아요. 몸의 일부가 분열해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식물들을 말해요. 포자는. 그래서 이게 싹이 터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물로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끼라든가 고사리 같은 거. 이거는 이게 몸의 일부가 분열해서 몸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번식하는 걸 포자 번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식물 중에 꽃이 피지 않고 종자가 아닌 포자로 번식하는 것에는 이끼류와 고사리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끼류는 뿌리, 줄기, 잎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작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사리류는 뿌리, 줄기, 잎이 분화되어 있으며 대체로 크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네, 이끼류는 같은 포자로 번식하긴 하는데 이게 이끼류는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습기가 있는 곳에 이끼가 잘 끼죠. 그래서 납작하게 작게 자라요. 그런데 고사리류는 뿌리, 줄기 이런 게 다 뚜렷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대충 크게 자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그림 있어요. 자, 이끼류 있죠? 이끼류는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작게 자라고요. 뿌리인지 줄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쵸? 제대로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고사리는 제대로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포자식물, 두 개 다 포자식물이에요. 포자식물이긴 한데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종자로 번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종자로 번식. 네. 식물의 대부분은 꽃이 피고 종자를 만든다.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은 씨방의 유무에 따라 씨방은 씨를 담아두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방을 씨방이라고 그랬죠. 유무는 뭐냐면 씨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겉에 있으면 겉씨식물, 속에 있으면 속씨식물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겉씨식물은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네, 씨방이 없고요. 겉씨식물은 밑씨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예를 들면 다음에 나와요.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가 여기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철은 이렇게 생겼죠. 요게 밑씨가 이렇게 다 드러나서 보여요. 씨가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잣나무의 열매 또 씨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씨방에 이렇게 감싸고 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겉에도 소나무도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겉씨식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속씨식물은 꽃을 피우고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으며 수정이 된 씨앗은 씨방에서 자라게 된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의 90%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90%가 다음 장 보실게요. 다음 장 90%가 속씨식물에 속하며 이들은 다시 떡잎수에 따라 떡잎은 뭐예요? 우리가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면은 이렇게 밭이 있으면 떡잎이 처음에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떡잎수에 따라서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로 분류한다. 쌍떡잎은 떡잎이 이렇게 두 개, 얘처럼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쌍떡잎. 얘처럼 하나만 이렇게 떡잎이 하나 나올 때는 외떡잎 식물 이렇게 분류한대요. 자, 쌍떡잎 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콩, 무궁화,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쌍떡잎이고요. 그 다음에 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은 벼, 옥수수, 강아지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식물을 분류하는 거를 배웠는데 조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조금 이해하시기도 이제 쉽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